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 한은에서 금리를 약 한 3년 만이죠. 0.25%를 하락시키고 현재 금리가 3.5%에서 3.25%로 하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지점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2월 달에 무슨 이야기들을 했냐면 2023년도에 2023년도 10월이 되면 금리는 인하할 거야라고 광분을 하면서 이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어느덧 어찌됐노 하면 2023년도 2월 달에 하면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2023년도 10월 달이 되면 금리 인하는 할 거야 이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어느덧 2024년도 10월이 돼 갖고 금리 인하를 인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시장의 기대치보다가 1년이 더 늦어지고 나서 그렇게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오늘 주식은 약보합, 주식은 지금 반응도 없죠. 그리고 현재 지점에서 코스피는 2,596을 하고 있지. 옛날에 기대했던 만큼 금리 인하를 하면서 3,000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지점은 발생하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죠. 첫 번째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한 1year 정도 딜레이 됐다. 연기되었는 상황이 일어났죠. 딜레이. 연장이 돼버렸던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금리는 인하됐는데도 코스피는 3천으로 가는 대세 상승이 전혀 끼고도 안 한다 이카자. 어떤 그런 증상 자체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턴이 보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가 지금 3.25% 하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3.5%에서 25%로 내려갔는데 이 금리가 2.5% 미만으로 떨어져야 장에는 좋은 영향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래 봐요. 그러니까 아직 좀 떨어져야 될 길이 멀죠. 지금 현재 금리에서 약 한 1% 정도의 추가 하락이 되면은 금리에는 좋은 현상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금리가 인하될 때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거가 아이락하는 거는 일본 사람이 썼는 주식 사견론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무슨 이야기고 하면 증시에 제가 사견론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제 겨울 이야기를 하면은 겨울은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계속 올려왔던 시절이 겨울이거든. 그러면은 증시는 의대놓고 하면 주식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 하면 겨울 다음에 오는 계절이 뭐고 봄이잖아. 봄에는 어쨌든 하면은 봄에는 금리를 하락을 시켜요. 금리를 하락을 시키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비스무리하게 하락을 시켰을 때 재밌는 건 뭐 하면 주식도 같이 좀 하락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뺐다가 그랬잖아. 다시 한 번 그려볼까. 일본 사람들이 썼는 주식 사견론을 보면 이제 겨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겨울일 때 금리와 증시와의 관계가 어떻냐면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주식은 갖다 박는다. 이게 겨울이거든. 그러니까 싸늘해지지. 춥다 이 말이다. 추운데 이제 봄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노 하면 봄이 되면은 금리를 가파르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졌을 때 놀랍게도 주식이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비스듬하게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래 돼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마. 은 땅이 쉽게 녹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주식 사계론에 보면 있단 말이다. 지금이 딱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 봄에 해당되는데 초봄에 해당되는 게라. 그래서 봄은 봄인데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봄에 속하는 거라. 이게 과연 그 뭐고 따뜻해지고 있는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싶어지는데 실제로는 따뜻해지고 있죠.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분위기는 더 싸늘해지는 게라. 그러니까 증시 자체는 금리를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조금씩 하락하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일본 사람이 쓴 증시 사결론을 보면 있어. 이 책의 저자를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래 찾아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 책을 뭐 한번 구하든지 해갖고 한번 소개하려 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겨울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3.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는 싸늘해져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를 비록 예상치보다는 1년 정도 늦게 0.25%를 하락시키면서 3.25%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0.25%를 하락을 시켰는 거라. 0.25%를.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죠. 마이너스 0.25% 떨어졌는데 주식이 이어서 갑자기 벌게지냐 하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이것 주식도 약간의 조정들이 더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작년 2월 달에 말했는 것 같이 그 뭐고 작년 2024년 23년도에 올해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식은 3천에 갈 거야 하는 말은 작년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런 거는 누구에서 조금 벗어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1년 정도 딜레이 돼 갖고 금리 인하가 되었고 지금 되었잖아요. 되었고 그런데 그 되었는 거가 지금 증시에는 이슈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지점에서 주식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하락을 저 같은 경우는 2.5% 밑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추가로 한 마이너스 1% 정도가 더 하락이 되는 그 지점 어딘가에서 꼭 그 스팟 순간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어떤 영역으로 갈 때, 그러니까 지금 0.25% 하락을 했는데 0.75의 하락을 더 한다든지 혹은 1%의 주식을 금리를 더 하락을 시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증시의 봄날이 온다, 따뜻한 봄들이 온다. 이게 주식 사계론인데 터는 그 이론에 대해서 시점의 문제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계론은 그 책이 써진 지가 수십 년 전에 써졌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주식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서 그 법칙이 틀린 적을 못 봤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점에서 터는 금리가 2.5% 미만, 그러니까 금리가 2.2%나 2.1%, 2%나 이어대 금리가 된다면은 주식은 대세 상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다만 요거하고 같이 나타날지 금리 인하가 이게 되고 나서 주식이 상승할지 그거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언제쯤 이래 될지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나 현재 지점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6월 안으로는 뭔 답이 나오겠지. 빠르면 3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또 방송에서 한 번 더 어떤 그 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턴이 생각하는 주식의 그러니까 이런 상승 이 오는 여름은 뜨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핫해지는 주식으로 보면 양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그런 어떤 피를 주는 거는 2.5% 미만 2%대 초반 금리가 나타나야 된다. 2%대 초반 금리 이게 나타나게 되면
주식은 대세 상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현재 지점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했는 초봄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겨울인지 그 다음에 봄인지가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봄이 온다는 확신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러나 금리를 인하를 시키게 되면 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다만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봄이 오는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거는 턴하게 안 달렸기 때문에 기간을 꼭 찍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2% 초에 2.5% 미만의 금리를 만들어내지는 그 지점 어딘가에서 주식은 그 전후에서 주식은 대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날 금리를 인하를 시켰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3.5%에서 3.25%로 0.25% 하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인하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2월 달에 그만큼 열망했잖아. 올 10월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그리고 주식은 3천 갈 거야. 그 말이 사실은 개소리 속하거든. 원래 2023년도 연말에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주식이 바로 단기간에 상승들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턴이 보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어. 그렇다면은 겨울로 가는 건 아니야. 여름으로 가는 거지. 다만 언제의 그 여름의 따뜻한 기온으로 갈지 안 갈지는 턴솔에 안 달려 있는 거지. 그거는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라 보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항상 미국이나 다른 여타 그 경제적 상황들과 연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진행하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하는 총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장들을 계속 보면서 이걸 진행하는 게 맞겠지.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CPI, Consumer Price Index,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어디 되겠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신호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추후에 더 속도감 있게 못할 거야 라는 지점들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힘을 살짝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는 0.25% 내려놓고 또 추가로 바바바박 떨어뜨리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게라. 미국이 지금 엽전 0.5%를 빅커트를 해갖고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0.25% 추가로 더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전에는 이래 이야기했거든. 만약에 그래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도 원래 추가로 0.25%를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겠죠. 그래 봤대자 3%대가 되겠지. 이거로는 주식이 대세 상승을 하는 그 경제 전체에 온기가 들어오는 그 금리로는 좀 높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초반의 금리가 2.5% 미만의 금리가 진행되는 데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겠죠. 그 상간에 주식은 또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왔다 갔다 거리면 금리 인하로 인한 대세 상승 그런 지점은 아닐 겁니다.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 하락해서 약 3.25%의 금리가 지금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면서 금리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일본의 유명한 그 주식 투자자께서 사견원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일부 돼가고 있고, 틀이 보는 주식에서 이 봄이 아니고 여름 금리가 인하되고 주식이 상승하는 작년 10월달, 작년 2월달에 꿈꿨던 작년 10월달의 모습, 그 모습은 금리가 몇 프로가 돼야 되나 하면은 2.5% 미만이 돼야만이
혹은 2.5에 육박하면서 그 하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2%에 되는 그 어떤 상관에서 증시는 따뜻한 봄 그러니까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이런 어떤 대세 상승 뭐 3천을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해지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금리 단독으로 다른 여타 제반의 경제 상황을 배제하고 금리 단독으로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가 돼야만이 주식에는 굉장히 그 우호적인 상황이 유지되는가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봅시오. 이제 휴일이라고 요거 또 우리 트레이너님은 열심히 노트 쓰면서 하신다 말이니까 그래 트레이너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주식이 3.5%였는데 지금 3.25%가 내려갔는데 이 정도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 말이라 2.5% 밑으로 떨어져야 무슨 좋은 게 오지 않나 이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손에 안 달려있다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잘 모르시면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서 그래 합시오. 예, 모든 구독자분들 참고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어떤 뷰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명확한 이야기 하나는 뭐하면 금리는 인하시키면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어. 그게 언제인지 몰라서 그랬지. 아시겠어요? 그건 분명하다는 거지. 참고의 끝.